안과 의사인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녹내장 유전자 치료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5년에 IOVS라는 연구 잡지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망막 신경절 세포 조립 AVNGF 유전자 치료 녹내장 모델의 표적 신경포. 관심 있는 분은 IOVS를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녹내장의 최신 치료인 유전자 치료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최신 이전의 유전자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신의 전까지의 유전자 치료는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유전자 치료에 대한 생각은 질병이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바꿔서 개선하자는 것이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발상으로는 유전자의 나쁜 부분을 고쳐서 좋아진다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다인자라고 합니다. 많은 유전자가 어떤 문제, 즉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의 복합으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 등을 조사할 때 폴리제닉 스코어라고 해서 점수화해서 조사하는 것이 최근에 매우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쁜 부분을 고치려고 해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유전자 치료를 하긴 하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현재 있는 세포를 더 업그레이드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면 병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해왔던 거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증상이 매우 진행되어 거의 실명한 환자의 눈에 광유전자 치료를 시행하여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즉 느낄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야가 완전히 어두웠던 사람이 빛을 느끼게 되거나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게 되거나 실명한 사람을 되돌리는 치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물질을 생성해준다. 예를 들어 약과 비슷한 물질을 주어서 눈에 점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사로 넣어주어 계속 효과가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상황이 변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BDNF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경영양인자 중 하나입니다. 신경영양인자는 신경에 영향이 되는 인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보충한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사람에게 보충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에게 비타민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비타민이 충분한 사람이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지만 사실 BDNF가 병적으로 적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 특히 안압눈의 경도의 정상인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의 경우 BDNF가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더하는 것에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 안압의 녹내장 환자가 일반적으로 안압이 매우 높은 녹내장 환자보다 BDNF가 부족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안압이 높아서 손상을 입는 사람은 그 외에는 괜찮지만 손상이 너무 커서 신경이 망가져서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만 막아주면 되겠지라는 발상입니다. 한편으로 정상 안압은 거의 손상이 없지만 원래 체질적으로 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상이 가도 신경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BDNF를 증가시키는 유전자 치료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임상시험이라고 하며 인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녹내장이 아니라 망막의 황반에 대한 질병에 대한 임상시험이 먼저 시작되었고 녹내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다. 사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안과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요. 예를 들어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암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나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비교적 확보된 후 일부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허가된다. 그런데 이거 폐암에도 효과가 있네라고 적응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세계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들도 이익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녹내장이라는 매우 넓은 병이 아니라 좁은 병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지죠. SF의 세계, 미래의 세계에서 기계를 사용해 유전자가 모두 조작되어 몸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고 새로운 나가 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다릅니다. 유전자 치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몸이 모두 변해버려서 인간이 대체되는 그런 치료가 아니다.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해도 몸 전체의 유전자가 조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의 유전자만 조금 재조합합니다. 그리고 넣은 부분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약물을 넣어 눈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그러면 얼굴도 유전자 조작이 되고 손도 심장도 폐도 조작이 된다. 그렇게 영향력이 없군요. 주사한 부분만 유전자가 재조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극히 낮다고 말한 것은 과학이 이론과 실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BDNF는 일부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해보면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솔직히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 이것이 BDNF였습니다.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유전자 변형이라고 시험관을 흔들며 실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에 전기를 붙여서 비비비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주사입니다. 그 주사라는 것도 약을 주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주사함으로써 바이러스를 통해 유전자를 주입해준다. 바이러스가 저절로 설치해주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바이러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몸 전체가 힘들지 않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관해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말하자면 흔히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같은 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감기가 아데노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일부 감기일 수 있지만 감기의 일환으로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는 대체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의 바이러스입니다. 매우 흔한 녀석이네요. 아데노바이러스는 눈에 심한 결막염을 일으켜 눈곱이 생기고 유행성 결막염이 된다. 그럼 이 주사를 맞으면 유행병이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유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BDNF였는데 이번에는 NGF, 신경영양인자 중의 성장인자입니다. 성장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경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매우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BDNF는 녹내장 환자에게는 적으니 늘리자라는 접근 방식이었지만 성장인자이니 신경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접근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아직 인간이 아니라 녹내장 모델, 즉 이른바 동물 실험에서 녹내장을 모방한 조류를 사용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다른 동물들도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개와 같은 동물들은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꽤 유명하지만 쥐나 레트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모방한 모델이 되어 이 유전자 치료를 쥐에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망막 신경 섬유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망막은 눈 뒤쪽의 막입니다. 카메라로 말하자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빛을 느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신경이 있어서 녹내장이 생기면 이 망막 신경 섬유층이 얇아지게 된다. 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나빠지면서 시야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주 녹내장 직전입니다. 또는 전시야 녹내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망막 신경 섬유층의 결손이나 망막 신경 섬유층의 밀도가 얇아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전자 치료를 받으니 녹내장 직전의 상태에서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녹내장 치료 상식은 신경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압을 낮추거나 안약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빠진 것을 되돌리는 것이 이번 치료의 핵심입니다. 상당히 이야기가 바뀌네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전자 치료야. 최신 의료라는 것은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 망막칩, 재생의료, AI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보다 훨씬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만 재생의료인 iPS 세포에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지 않다. 지식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해외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언제까지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막 색소 변성증은 지금까지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일본에서도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 환자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처럼 점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듣지 않고 뉴스에서도 보지 않죠.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일 그것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논문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과 벨 마크도 등록해주시면 새로운 유전자 치료가 나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료기관에 따라 최신 의료를 시행하는 곳과 가능한 한 시행하지 않고 세상에 퍼진 후 도입하려는 다양한 생각이 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정보를 알고 싶다면 매일 조금씩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의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